안녕하세요. 빡세게 사는 언니 박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빡세진 부동산TV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빡세진 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세진입니다. 지난번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잠시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오늘은 포괄 양수도 진행 시 주의할 점과 포괄 양수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과세 물건입니다. 매매 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상가를 감정평가하여 건물분 6억, 토지분 4억으로 판정되었다면 건물분 6억에 10% 부가세 별도 합하여 6억 6천, 토지분은 부가세 없죠. 그래서 4억, 총 지출금은 10억 6천만 원입니다. 부가세 6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납부 후 공제 및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제가 상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잘 오셨습니다.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게요. 중개사님, 지금 본 상가 마음에 쏙 드는데요. 지금 보신 상가 매매가는 7억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돈이 3억밖에 없는데 매수 가능할까요? 매매가 7억 중에 건물가액 5억, 부가세 별도고요. 토지가액이 2억에 임차인 보증금 2억, 담보대출 2억 하면 3억으로 충분합니다. 부가세는 환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정 다시 잡고 계약하시죠. 매매가 7억에 계약금 7천만 원이고요. 건물분 5억, 부가세 별도, 토지분 2억, 임차인 보증금 2억, 담보대출 2억 해서 잔금은 보증금과 대출, 계약을 뺀 2억 3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 5천만 원 다 더해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잔금액까지 필요한 거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3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MC는 노후 생활을 위하여 퇴직금과 예금 등의 재산으로 임대용 상가를 3억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금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은 환급받기 때문에 3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 잔금일까지 3억과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부분은 나중에 환급받게 되는데 3억밖에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라면 사업자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자 포괄 양수 양도란 자신의 음식점, 옷가게, 소규모 공장 등을 일괄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사업의 포괄 양수 양도라고 합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포괄 양수도로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지만 사업이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는 그 금액을 매입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되는 것이라 양수인은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고 관세청은 국고 수익도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번거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면 양도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액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어 거래를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양수 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자 포괄 양수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나 양수하는 사람 모두 가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세 유형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됩니다. 양도자는 과세사업자인데 양수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자라면 사업 포괄 양수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반 매매로 진행하여야 하며 매도자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하여 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세 유형별 포괄 양수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가 일반 가세이고 양수자가 일반 가세인 경우 당연히 포괄 양수도는 성립합니다. 양도자가 일반 가세이고 양수자가 간이 가세인 경우 포괄 양수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간이 가세이고 양수자가 일반 가세인 경우 포괄 양수도는 성립합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하죠. 임대사업자 기준 간이가세는 4%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일반 가세는 10% 부가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볼 때는 4% 납부보다는 10% 납부하는 일반 가세를 선호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자가 간이가세이고 양수자가 간이가세인 경우 포괄 양수도는 성립합니다. 중개사님, 제가 간이 사업자고요. 다른 공인중개사에서는 일반 사업자하고 포괄 양수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중개사님은 된다고 하셔서 왔거든요. 원칙상으로는 안 되지만 양수받으실 사장님께서 일반 가세로 전환하시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현재 사업자로도 사업 포괄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양도자가 일반 가세자이고 양수자가 간이 가세자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포괄 양수도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사업 포괄 양수도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괄 양수도로 인정이 됩니다. 양수자인 간이 가세자는 자동으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간이 가세자로 남고 싶다면 일반 매매로 계약해야 합니다. 중개사님, 아까 본 상가 제가 매입하고 싶은데요. 지금 있는 임차인 잔금 지급일까지 명도하는 조건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언제 계약하실까요? 부가세 문제도 있으니까 간편하게 사업 포괄 양수도 안 될까요?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면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명도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즉, 현재 조건을 그대로 양수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님, 제가 부영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말발에 딱 넘어가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준공이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임대를 못 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분양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차라리 임대 나져 있는 기존 건물 매매하시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이제 정매미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매매 좀 하려고요. 매매로, 공실로. 그러면 공실이니까 사업 포괄 양수도 가능하죠? 이번 사례는 분양사무소의 분양담당사의 현란한 말솜씨에 분양계약을 하고 이후 10개월 동안 공실이 된 상태입니다. 공실인 경우 사업 포괄 양수도가 될 것 같지만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공실인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실인 상가를 매매할 때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거래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님, 제가 상가를 분양받고 거기서 커피숍을 직접 운영 중이었었는데요. 상가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은데 매수인 좀 찾아주세요. 임차인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수익률만 괜찮으면 거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사업 포괄 양수도 될까요? 이 사례 또한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양도해야 하는데 이 사례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가만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님, 제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부가세 확정 신고하실 때 사업 양도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런 간편한 방법이 있었군요. 역시 상가 전문 중개사를 만나야 일이 편해지네요. 사업 양도 후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사업 양도 계약서를 첨부한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 포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103호 상가 매매하고 10억에 매매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사업 포괄 양수도는 힘들고요. 일반 매매로 하시죠. 계약서 내용 보시고요. 매매가 10억, 계약금 1억,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인 400만원입니다. 계약금 600만원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뭐야 또 이거? 와, 부가세 체납 고지서? 가산세까지 붙었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난 왜 계약하는 것마다 사고가 나지? 머리 아파. 여기서 매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처럼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일반 가세사업자인 매도자는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건물분 가액의 10%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를 기재해야 매수자로부터 10%를 받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매도자는 매매대금 중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분 가액이 10억일 때 부가가치세 별도의 표기가 있는 계약서라면 10억, 부가세 1억, 총 11억을 건물분으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없는 계약서라면 10억 나누기 1.1 대략 9,100만원 정도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하고 약 1억 원을 손해로 보고 부가가치세 지연신고 시 가산세 20% 그리고 정신적 고통도 함께 옵니다. 중개사님, 거래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물건이 너무 좋아서 중개도 쉬웠어요. 혹시 제가 간이사업자인데 일을 여기서 매듭 지어도 될까요? 네,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또 이건? 또 가산세 고지서네?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내야 하나? 머리 아파. 두 번째 매도자 유의사항입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간이가세 사업자인 매도자는 건물분 가액의 4%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간이가세자는 상가를 매도해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자 유의사항입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 상가 매수자는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일이 속한 가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상가 문제에 대해 문의하실 분들은 방문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투자하실 때 신축 상가와 기존 상가 매매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입니다.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 아신다면 부가세 문제 해결과 매입 즉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축 상가만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